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지요. 2024년 역시 신년 기자회견은커녕 특정 언론과 인터뷰하겠다는 것도 1월이 다가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총평, 대한민국 미래 비전, 국민 삶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인구 위기 해법 제시, 죽임 아닌 살림의 정치, 총선 시대 정신은 검사 독재 청산.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흉내낼 수 없는 이재명다운 명연설이었다. 윤석열은 자유를 외치지만 신년 기자회견도 겁나서 못하고 한들 기자들의 질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질문이 두렵고 국정을 모르는 처지는 이해한다. 질문이 자유롭고 답변이 명쾌한 기자회견 멋지다. 자, 이러니 이재명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라 쓰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라 읽는다 이겁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는 퇴원 후 첫 국회 출근길에 국회 본청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발언은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4년 신년 기자회견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9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면서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각자 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명연설이 시작되는데 요약 정리하면 윤석열이 폭망시킨 대한민국 경제, 초부자 감세 비판, 부동산 문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남북 문제, 저출산 문제, 노동 문제,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에 일가를 했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 삼권 분립, 언론 자유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도 지적했지요. 이어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 무시, 국회 무시, 야당 무시,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정치인 암살 테러, 독도 분쟁 지역 기술, 교육 문제, R&D 예산, 기후위기 대책, 에너지 문제, 오염수 유출 등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밝혔고, 그러니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민주당에는 위기 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 또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체감하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 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우리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자, 감탄이 절로 나는 명연설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재명의 답변이 그야말로 이재명 다음의 진가가 아니겠습니까? 주요 질문을 요약 정리하면 한동훈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면서 8.6 심판론을 내걸고 자객공천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지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의 성과와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보관에 대해 질문하자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 범민에 비하면 그리 큰 일이겠느냐라고 위안 삼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 그리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임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선거로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합니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전제는 상대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 내 의견은 맞고 상대의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즉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동창회에서도 신림동파, 봉천동파 나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창회장이 되면 봉천동이든 신림동이든 신도림동이든 가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가 된 후에 그 모두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 세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서, 즉 권력의 위임 행위로 인해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또는 논리적인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공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기녀서 칼을 찌르겠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다르겠지요.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보셨겠지만 저도 가진 권한이 조금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제가 인간적 비난을 하거나 하다못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타협하고 또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별로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고 계신 걸 압니다. 일부 지나친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즈음에서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중도 표심 전략과 이낙연, 이준석 신당으로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동소이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시죠.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란 사실 정치에서는 없는 거죠. 그건 정치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죠. 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쯤 어정쩡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정책 또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이다.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꿔주겠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께서도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의 역할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겠지요. 중도 표심을 얻는 일들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적 얘기나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폭망시킨 대한민국을 구해낼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임을 뼈저리게 증명하는 것이자 폭망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임을 뼈때리게 일갈한 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